의료계에서는요, 추석 때 하루 10,000명이 진료를 받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월이나 지금이나 그들의 목소리는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년이든 그 후년이든 모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자는 건데요. 여당 대표가 중재안을 내놔도 여야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제안하더라도 일단 의사들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 이른바 내부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곳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 전에는 뭐 예를 들면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뽑히기 전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한동훈 당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보람만으로 묵묵히 일하시던 교수님들이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 의료 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여기 보면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와 면담했던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공개로 장동혁 의원과 만난 이면택 의사협회장. 그런데 그 강진아 변호사님, 네. 전공의 대표가 이면탁 회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 이게 마치 의사끼리 싸우는 모양새가 보여서요. 의사들끼리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통일된 안을 가져오지 못했었던 것이 단체들 간에 서로 간에 좀 알력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그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은 전공의 협의대로, 그리고 의대생들은 의대생 협의회대로 따로 이제 의견들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교수협의회에서도 따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대법원까지 갔었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보면은 그때 18명이 신청을 했는데 교수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의대생만 그 신청인 적격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의대 정원이 핵심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이 의대생들과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테이블에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사들 내부에서의 이 분란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있어서 누가 올라올 것인가, 누가 테이블에 올라올 것인가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어떠한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들이 어떠한 테이블로서 논의하는 사람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라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의료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 놓고서는 테이블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내부에서의 알력 다툼 때문에 누가 대표자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 큰 피해를 입고 계시거든요. 의사들 간의 빠른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면택 회장은 최근에 뭐 단식 투쟁까지 했고요. 뭐 의료계 의견 전달할 거라고 했는데 박단 전공의 대표는 아니다. 뭐 임 회장과 같은 테이블 앉을 생각이 없다. 두 사람이 어떤 파열음을 내는지는 뭐 두 사람만의 사정이라고 치부하기엔 지금 워낙 이슈들이 커져서요. 이쯤 되니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비공개로 이면택 의원 만났는데, 이면택 회장, 현 정부는 아니 의사들이 통일대란 갖고 오면 뭔가 우리도 생각을 바꿀 제로 베이스드 모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지만, 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아니다. 이게 지금 의사협회도 아까 박단 대표든 이면택 회장이든 뭔가 통일이 안 되니까 정부가 먼저 의료계가 테이블로 올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까지.